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는 아니하시고 물타기까지 국민들은 제대로 된 사과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전 홍보수석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스럽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는 사항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바라는 국민과 야당의 요구에 측근 비리에 대한 도덕적 책임에 입각한 사과가 아닌 의례적 유감 표명으로 사과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최근 사건 진위는 검찰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밝혀져야 하고 검찰이 이번 기회에 엄정히 밝히길 기대한다며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특검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번 검찰 수사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말했듯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한 불법 정치자금, 대선 자금에 대한 수사여야 합니다. 문제가 된 인사들에 대한 명명백백한 수사와 더불어 송환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말했듯 들어간 돈이 대선 자금으로 어떻게 연결됐는지 또한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고 송환종 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대통령마저도 물타기에 나서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특사는 대통령 이사의 통합을 위해 발휘한 통치 수단이며 위법한 사실이 있다면 정황이나 물증을 가지고 조사하면 될 일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8인방과 대선 자금에 대한 조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특사까지 챙기실 여력이 있으신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성 전 의원이 사면으로 누가 최대의 수혜를 보았는지, 현재까지는 친박 측근들이 경선 및 대선 자금의 수령 의혹 등으로 수혜를 보지 않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결국 철저한 수사를 통해 최종 수혜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께 드러난 부패부터 읍참마속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은 송환종 리스트로 불거진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특검명은 박근혜 대통령 측근 김기춘, 허태열, 유정복, 서병수, 홍문종, 이병기, 이완구, 홍준표 등의 송환종 불법 자금 수수 의혹 사건 및 경남기업 긴급자원지원 불법 로비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검찰의 수사 독립성 문제 때문입니다. 어제도 지적했듯 대검 예규상 독립해서 직무를 수행하고 수사의 결과만 총장에 보고하면 되는 특별수사본부가 아닌 수사팀으로 꾸려져 압수수색, 괴짜 추적, 소환 조사 등 수사 상황 일체를 윗선에 보고해야 하고, 이는 검찰 수사의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행 상설특검의 한계가 있습니다. 상설특검법은 대통령 최측근 의혹의 당사자인 사건조차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부정부패가 백일하에 드러났는데도 수사에 진척 상황이 없는 지금 이 시점에서 추상적인 정쟁은 멈추고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자는 의미입니다. 특검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임명 절차와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로 한 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고, 특별검사부는 5명으로 파견 검사의 수는 15명 이내,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수는 50명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사기간 또한 기본을 90일로 했고 2회에 걸쳐 각각 30일의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수사 규모와 기간은 역대 특검 사례를 준용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야당이 특검법을 발의했으니 여당도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특검법 논의에 진정성 있게 임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새누리당의 결단과 회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어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생활임금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4월 임시회
에서 큰 성과 중 하나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간 공공부문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생활임금 도입하자는 논의를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약 중 하나로 선정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2월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서울형 생활임금제가 실행되어 최저임금 시급 5,580원이 원보다 1,107원만원 시급 6,687원으로 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시할 때 그 근거가 조례에 불과해 위법이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적용이나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법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의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을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어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더불어 이번 달부터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원회 2016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회의 또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이 공공기관부터 먼저 도입되기로 한 만큼 최저임금 또한 현실화되기를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가장 높은 만큼 이번에 도입되는 생활임금 및 최저임금 현실화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일주기 추모 집회 때 교통용 CCTV의 외부 송출을 일부러 중단하며 경찰이 이용했다는 의혹이 지난주 밝혀져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 이를 넘어 경찰 간부들이 청사 8층 상황 지휘센터에 모여 교통정보센터에 CCTV를 보며 현장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물대포, 캡사이신 등의 투입 여부를 지휘센터에서 CCTV를 보며 결정했다고 하니 현대판 찰리 채플린 영화를 보는 듯 합니다. 경찰은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교통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서였다고 변명했다고 하는데, 이미 18대의 트럭과 470대의 차량을 동원한 차벽으로 막혀 차량 흐름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교통용 CCTV가 집회 감시용으로, 집회 지휘용으로 둔갑하는 데 사용됐다고 하니 경찰은 월권을 넘어 국민 인권 침해 행위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 인권을 지키기 위해 경찰의 월권 행위를 완전히 단절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